오늘은 이야기가 있는 코딩이라는 주제로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에 나오는 요술 항아리라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먼저 보여줄 건데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것이 요술 항아리란 말이지. 금관을 넣어봐야겠다. 금관을 항아리에 넣었더니 이렇게 여러 개로 복사돼서 나와서 부자가 되었죠. 그 다음 이제 그 선비의 어머님이 신기한 항아리를 보고 구경을 하다가 이 미끄러져서 항아리 속에 빠지고 나는데요. 그래서 아까 금관과 마찬가지로 할머니도 복제가 돼서 이렇게 여러 명의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선비는 본인의 어머니가 누군지 찾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 후회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요술 항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엔트리 창을 처음 열면 기본 엔트리 로봇이 나오는데요. 이 로봇은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고 이 오른쪽이 코딩을 하는 화면인데 일단 창 크기를 먼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보면 이 창 크기 조절 단추를 드래그해서 일단 오브젝트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장면 화면 부분을 좀 확대했고요. 이 더하기 단추를 클릭해서 오늘의 필요한 배경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배경은 시골 풍경이라는 이미지였었고요. 그리고 시골 풍경 배경 이미지에 선비가 살고 있는 기와집이 나왔었죠.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기와집.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원님 역할을 할 이 선비 이미지가 지금 3개 나오는데 첫 번째 선비 이미지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금관 역할을 했던 여기 지금 엔트리에는 왕관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이 중에서 4번째는 왕관 이미지. 이거를 금관으로 사용할 거고요. 이 금관을 오늘의 주제인 요술 항아리에 넣어야 되는데 엔트리에는 기본적으로 요술 항아리라는 오브젝트는 없기 때문에 이 포대자루라는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 사이뜨기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뜨기를 안 하고 검색하면 이 포대자루라는 이미지가 마치 요술 항아리하고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 요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 추가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적당한 위치에 이 오브젝트들을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와집은 크기 조절 단추를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금 크게 해줄 거고요. 이 기와집 앞에 오늘의 주인공 선비가 서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금관은 이 선비가 손에 들고 서 있다가 앞으로 가서 항아리에다가 넣는 거기 때문에 선비하고 좀 가까이 놓고요. 이 요술 항아리도 이렇게 크기를 약간만 줄여서 이쪽에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런 화면이었고요.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이 금관 대신에 원님의 어머님인 할머니가 나와서 할머니가 신기한 항아리를 보고 구경하다가 미끄러지는 장면이 나와죠. 이 장면 1과 똑같은데 이 금관 대신에 할머니 오브젝트로만 바꾸기 위해서 이 현재 장면을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복제하기. 복제라고 나오는데 클릭을 해서 이름은 장면 2로 수정을 해 볼 거고요. 이 왕관은 이 아랫부분에서 X로 삭제하고 오브젝트 추가로 할머니 오브젝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우리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브젝트를 이 정도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브젝트는 준비가 되었고요. 이 장면 1부터 이제 코드를 하나씩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 제가 실행했던 결과를 보여주면 선비가
요술 항아리를 보고 신기해하면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부분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비 원님의 앞으로 이 부분을 원님 그리고 금관 그 다음에 항아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원님에게 코딩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원님을 선택하고 이제 이 오른쪽으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 왼쪽 크기 조절 단위를 다시 좀 줄여주고요. 이 오른쪽 코딩 화면을 좀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원님이 뭐라고 대사를 했었죠. 이 말하기 블럭은 이 생김새 블럭에서 가져옵니다.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이 블럭을 가져오고 안녕 부분을 클릭하고 이제 원님의 대사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요술 항아리란 말이지. 금관을 하고 말줄임표. 금관을 항아리에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사를 친 다음에 이 원님이 금관을 들고 항아리 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이 주황색 화살표인 오른쪽 방향을 보고 있는데요. 항아리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주황색 화살표 방향을 이 왼쪽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관도 이 화살표 방향, 이 주황색 화살표를 왼쪽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님이 이 금관을 손에 들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원님이 대사를 치고 움직일 때 금관도 같이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신호를 만들어서 움직이기라는 신호를 금관에게 보내면 금관도 그 신호를 받고 원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이 속성에서 신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추가하기, 신호의 이름은 움직이기, 원님과 금관이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신호를 만들고요. 이 블록으로 와보면 이 시작 블록 안에 이 아랫부분에 방금 만들었던 신호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이기, 신호 보내기. 그리고 이 원님이 이 항아리 쪽으로 걸어가는데 한 번만에 이동을 하면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반복하기 문장을 이용해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에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걸음이 간다고 생각하고요. 반복하기 문장은 3번 반복하기. 한 번 움직일 때 20만큼 움직이기 블럭을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원님이 대사를 말을 하고요. 이동 방향으로 이렇게 3번 움직을 해서 항아리 가까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동 방향으로 20만큼 움직이라는 건 원님을 클릭했을 때 이 주황색 화살표를 우리가 이동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동 방향으로 20, 20, 20 3번 움직여서 항아리에 가깝게 다가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님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금관도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관의 코딩을 짜보겠습니다. 이 금관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요. 이 금관은 선비한테 움직이기란 신호를 받았을 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 시작 블럭에 가서 움직이기 신호를 받았을 때 대화를 할 때는 한 명은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신호를 받는 오브젝트가 있겠죠. 움직이기 신호를 받았을 때 이 금관도 항아리 쪽으로 원님하고 마찬가지로 3번 정도 움직이기 위해서 반복하기 블럭, 움직임에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블럭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같은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원님처럼 3번 반복을 할 거고요. 한 번 움직일 때 20만큼씩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님이 이 금관을 들고 항아리에 닿았을 때 이 금관을 원님이 항아리에 넣는 그런 장면이 돼야 하기 때문에요. 이 금관이 이 항아리에 닿으면 일시적으로 잠깐 사라져야겠죠. 항아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조건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이라는 조건문을 가져오고요. 이 참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판단에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요.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를 가지고 와서 마우스 포인터 대신에 이 지금 항아리처럼 보이는 이름이 지금 포대자루죠. 이 포대자루에 닿았는가. 포대자루에 닿았다고 하면 금관이 항아리에 들었다고 생각하고 모양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항아리 속에 들어갔다가 몇 초 지난 다음에 여러 개가 복제돼서 나왔었죠. 흐름에서 기다리기 불러 한 1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금관이 보여야겠죠. 이 모양 보이기를 하고 금관이 5개 정도 복제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반복하기 불러. 반복은 5번. 금관이 나타나게 하고 싶은 개수만큼 반복하기 블럭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관이 원래는 하나인데 여러 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 금관, 자신의 복제본을 만드는데 5번 반복을 하기 때문에 원래 자기 자신과 복제한 거 5개 해서 총 6개의 금관이 나타나겠죠. 금관이 한 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이렇게 분포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좌표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에서 왼쪽과 오른쪽 좌표를 넣으면 X좌표, 위아래를 움직일 수 있는 Y좌표, X, Y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좌표, Y좌표는 계산해서 0부터 10 사이에 무작위수라는 블럭을 이용해서 금관이 나타났으면 하는 곳의 위치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X좌표는 마이너스 100부터 100 사이. 이 눈금자로 놓고 일단 숫자를 먼저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Y좌표는 마이너스 150에서부터 마이너스 50 사이. 보통 이 좌표 같은 경우는 이 화면에서 이 눈금자를 누르면 좌표가 나오는데요. 이 중심이 0이 되고 마이너스 100에서 100이라고 하면 이 중앙에 있는 이 부분부터 이 부분 사이가 X좌표가 될 거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50이면 여기에서부터 150까지 이 사이에 이 부분 사이에 금관이 6개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관이 5개가 복자해서 나타나면 원님은 기분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금관이 복자해서 나타난다면 원님이 대사를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속성에 가서 신호 추가하기. 원님이 말을 할 타임이기 때문에 말하기라는 신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럭에 가서 시작 블럭 말하기 신호 보내기. 금관이 복사된 다음에 말하기 신호를 보냈고요. 이 말하기 신호를 누가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원님이 받아서 복사가 돼서 기분이 좋다는 그런 멘트를 해주면 되겠죠. 다시 이 원님을 선택하고 말하기 신호를 받았을 때 움직임에 가서 생김새에 가서 말하기 블럭을 2개 정도 가져다 놓을고요. 기분이 좋아서 허허허 나는 이제 부자로구나 라는 대사를 4초 동안 말하고 가난한 농부에게 빼앗길 잘했군 이라고 4초 동안 말하고 이제 이 첫 번째 장면은 끝나고 이제 장면 2로 넘어가서 할머니가 항아리에 빠지는 부분을 넣기 위해서 이 시작 블럭에 가서 장면 1 시작하기. 현재 장면이 1과 2가 있기 때문에 이 장면 1의 이 화살표 목록 단추를 누르면 저희가 추가한 장면의 수가 나옵니다. 장면 2 시작하기. 여기까지 해서 장면 1 부분까지 했고요. 장면 2도 비슷한 코드입니다. 장면 2로 가면은 일단 이 할머니가 이 항아리 쪽을 움직이기 위해서 할머니의 이 주황색 이동 방향도 항아리 쪽을 바라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장면 1에서 장면 2로 넘어왔을 때 코드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로 움직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에서 장면이 시작되면 할머니는 집 앞에 있는 항아리를 보고 신기해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지? 뭐가 들었는지 봐야겠다.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겠다라고 대사를 치면서 이 항아리 쪽으로 다가가면 되겠죠. 선비나 금관과 마찬가지로 이 3번 정도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3번 반복하기. 항아리 쪽으로 있는 방향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를 코드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이 할머니가 이 포대자루에 닿으면 이렇게 미끄러지는 장면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 그래서 이 판단에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마우스 포인터 대신에 복사했기 때문에 포대자루 1로 이름이 나타났는데요. 포대자루 1에 닿았는가 라고 한다면 이 항아리 안을 구경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2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할머니가 미끄러워라고 하면서 사람 살려라는 비명을 주면서 항아리로 빠지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초는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시간은 2초 정도 조절을 할 거고요. 할머니가 항아리에 빠졌기 때문에 모양이 보이면 안 되겠죠? 모양을 숨기기.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항아리가 빠진 다음에 원님이 그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듣고 화면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원님한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이 속성에서 신호를 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의 이름은 원님이 나타나야 되니까 나타나기라는 신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록에서 나타나기 신호 보내기. 할머니가 항아리에 빠지고 나타나기 신호를 보내면 이 원님이 나타나겠죠? 네, 원님도 처음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 할머니만 있지 원님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생김새에서 이 원님은 이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모양을 숨길 거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항아리 속에 빠지면서 나타나기 신호를 보냈을 때 이 원님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모양 보이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뭐라고 대사를 해야겠죠? 아니, 어머님 소리가 들렸는데 어머니 하고 4초 동안 말하고 다시 한번 어머님을 찾기 위해서 어머님 이라고 부르는 거를 2초 동안 말하기. 그리고 이제 어머님을 찾는 부분 됐고요. 이제 원님이 어머님을 찾으면 이제 어머님이 항아리에 들어갔다가 신호를 받고 금관처럼 복제해서 6명의 할머니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속성해서 신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나야 되는 신호니까 기억하기 편하게 할머니 나타나기라고 신호를 만들어 볼까요? 확인. 그리고 이 블록에 가서 할머니 나타나기 신호 보내기. 신호를 보내면 할머니가 신호를 받고 이제 나타나겠죠? 할머니를 클릭하고요. 할머니 나타나기 신호를 받았을 때 네, 할머니가 처음에는 항아리 모양 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 항아리에서 나올 때는 다시 이 오른쪽 방향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모양 탭에서 지금 할머니 모양이 여러 개 있는데요. 지금 할머니 1번 모양은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할머니 2번을 우리가 오른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일단 오른쪽이라고 할 거고요. 찾기 편하게 할머니 오른쪽이라고 하고 이쪽 그림판에서 이 반전, 좌우 뒤집기를 해서 할머니가 오른쪽 방향을 바라보게 하고 파일 메뉴에서 이 결과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왼쪽을 바라보게 할 거고요. 이제 할머니가 나타나기 신호를 받았을 때 생김새에서 원님을 바라보는 모양인 할머니 오른쪽 방향으로 모양을 바꾸고 할머니가 아까 항아리에 빠지면서 모양이 숨겨서 안 보였었죠? 다시 보이기 위해서 모양 보이기. 그리고 할머니가 금관처럼 여러 개 복제해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반복하기 블럭. 5개 정도 복제하기 위해서 5번 반복하기. 할머니가 여러 개가 나타나게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 그리고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XY 위치로 이동하기.
이 블록은 방금 전에 그 장면 1에서 했던 금관에 있는 코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X좌표하고 Y좌표. X좌표는 화면의 중간인 마이너스 100부터 100 사이. Y좌표는 화면의 아랫부분인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50 사이의 위치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아들을 만나서 반가워서 대사를 해야겠죠? 아들아, 나 여기 있다. 내가 내 엄마다. 라고 1초 동안 말하기.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여러 명이 나타난 걸 보고 이제 원님이 실망하는 대사를 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이렇게 한 다음에 원님한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신호를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신호의 이름은 마무리라고 만들어 볼 거고요. 이 블록에 가서 마무리 신호 보내기. 그럼 이 신호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원님이 받아야겠죠? 원님을 클릭하고 원님은 마무리 신호를 받았을 때 본인 욕심 부린 거에 대해서 약간 허탈해하는 대사를 하겠죠? 그래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가져다 놓고요. 맙소사 누가 진짜 나의 어머님이란 말인가?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이렇게 해서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가 있는 코딩이라고 해서 요술 항아리 내용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내용은 학교 수업이 즐거워지는 엔트리 코딩이라는 영진닷컴에서 출판사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해봤고요. 저처럼 이렇게 요술 항아리 이야기가 있는 코딩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은 분은 제가 이 동영상 아래 설명란에 이 체계를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 텐데요. 거기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있는 코딩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